마치 치타처럼, 치타가 먹이를 쫓을 때 어떻게 갑니까? 팍 가다가 사슴이 이렇게 팍 꺾어요. 그럼 치타는 끼익 하면서 발은 막 이러고 있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져서 가지 않습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큐멘터리 좀 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끼익 해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치타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 배치 SGD까지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완화한 두 가지 문제, 그걸 완화한 SGD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SGD에 너무 성급하다는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니 배치 SGD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니 배치 SGD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등고선이 생겨버리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이게 돼요. 왜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수식 증명까지는 안 할 거지만 알아두십시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입니다. 그라디언트는 항상 컨투어에 수직하다. 등고선 영어로 컨투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현재 등고선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인 그라디언트는 여기가 됐든 아무튼 수직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접선의 수직한 방향이 가장 가파른 그라디언트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면은 이 위치에서 등고선이 뭐예요? 등고선은 높이와 같은 선을 말을 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선을 이동한다라는 그 방향은 그 순간 값이 변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순간적으로 값이 변하지 않는 방향인 거예요. 접선이라 하면. 그래서 컨투어의 접선에 수직한 게 가장 가파른 게 딱 말이 맞죠. 물론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만 말은 딱 맞잖아요. 유지되는 방향에 수직할 것이다. 가장 가파르게 올려주는 방향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타원형에서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 왜 타원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겨줘야 좀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쩍 갈라졌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 마침 서 있었어요. 아주 발밑에가 바로 낭떠러지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가 최소 지점이긴 하겠는데 여기를 향하겠습니까? 여기가 가장 가파른 방향이겠습니까? 여기죠. 바로 내 발밑, 내 발 바로 앞에가 폭 꺼져 있으니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가파른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U자 형태로 여기서 바라봤을 때 U자 형태로 이렇게 쫙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이 쭉 들어가는 거죠. 쩍 갈라져가지고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쩍 갈라진 거예요. 지진 때문에 이렇게 쩍 갈라졌어. 느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은 여기를 이 부분을 향하는 게 아니고 딱 이 부분 상을 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서 있으면은 내 바로 앞에 내 발 바로 앞에가 바로 절벽이니까 거기가 가장 가파르게 된다. 그래서 컨투어에 수직하다 뭐 그런 거랑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런 예시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수직한 게 여기가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 바로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긴 갑니다. 가긴 가서 어떻게든 고이게 될 텐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게 SGD 혹은 미니 배치 SGD 둘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멘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모멘텀이라는 방식을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요 방식은 이렇게 가요.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래 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좌우. 얘 입장에서, 저 녀석 입장에서 좌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좌우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어때요? 얘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쭉 가고 있죠? 앞으로는 어때요? 쭉 크기가 커지면서 끼익하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쭉 앞으로 가면서 쭉 커졌다가 관성이 생겨가지고 끼익하게 된다. 즉, 그라디언트를 누적함으로써 관성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누적하면서 관성을 가지게 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식 한번 봅시다. 이게 다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똑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빼기를 하는데 알파를 곱해가지고 빼준다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배운 거는 현재 그라디언트만 봤어요. 현재 그라디언트. 그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에 뭐 뒤쪽으로 가는데 그때 이 로스를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하냐 아니면은 뭐 일부 데이터를 고려하냐 그거에 따라서 SGD, 미니배치 SGD,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나누어지는 거였는데 모멘텀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 그라디언트의 시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전에 업데이트했던 시점에서의 그라디언트들도 다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던 이 이동했던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K죠, K. 몇 번째 이전 거랑 그 전전 거랑 이런 애들을 싹 고려해서 누적해 줌으로써 시간축으로 좀 고려해 줌으로써 관성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우 이렇게 나아가면은 좌로 가고 있어요. 그럼 좌로 가고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우쳐지니까 현재 그라디언트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많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왼쪽으로 가려던 게 남아있잖아요. 왼쪽으로 쭉 오던 게 남아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많이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좌우는 상쇄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계속 플러스 되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끼익해서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 지나가게 되면서 그레디언트가 역방향으로 이제 생기니까 상쇄 되면서 마치 치타처럼 치타가 먹이를 쫓을 때 어떻게 갑니까? 밖에 가다가 사슴이 이렇게 팍 꺾어요. 그럼 치타는 끼익 하면서 발은 막 이러고 있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져서 가지 않습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큐멘터리 좀 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끼익 해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치타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멘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까지 고려해 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모멘텀과 RMS 프로까지 볼게요.